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0만 3,49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1,151명, 완치 22만 8,453명으로 집계되어 3.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 중반에서 사회적 대규모 제한으로 소폭 하락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 처리는 나쁘지 않았다며 비교적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적은 편으로 사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조코위 대통령은 봉쇄 조치는 국민의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경제가 무너지면 수천만 명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에 적절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은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논쟁이나 소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의료진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최우선 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사 등 의료 종사자에게 최우선적으로 백신을 할당해야 한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에 관한 대통령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카르타시는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북부, 남부, 동부의 각 한 곳씩 총 3곳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3곳의 수용 능력은 총 360명 이상이며 기존 끄마유란 선수촌 격리시설도 무증상 감염자 수용을 위해 1개 건물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격리시설 확대에 어려움을 느꼈는지 자카르타시는 무증상 확진자 자가격리를 다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코로나19 전담팀에게 협력해야 하며 자가격리 타당 여부도 해당 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호텔 레스토랑 협회는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상업시설과 호텔에 있는 음식점 내부 취식 금지에 대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협회 부회장은 사무실과 전통시장 등과 달리 상업시설과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식당이 보건규정을 준수한다면 음식점 내 취식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당 체인점을 소유한 한 업주는 보건규정을 지키지 않는 노점상들은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는 데 반해 상업시설은 엄격한 보건규정을 준수하고도 규제를 받고 있다며 자카르타시의 규제 적용 대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무역과 직접 투자에서의 현지 통화 사용 촉진을 위한 기초구축 업무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서명한 현지 통화 결제 계약에 따라 두 중앙은행은 중국 위안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대한 은행 간 거래를 촉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양국의 중앙은행은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토론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협력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양자 간 금융 협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며 당국은 양국 간의 무역 결제 및 직접 투자를 위해 현지 통화 사용을 장려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과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지 통화 결제는 아시아 국가 간의 무역에서 미국 달러 환율을 거치지 않고 거래하여 더 효율적인 가격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법률제정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중 퇴직금 지급액을 현행 규정인 월 급여의 최대 32개월분을 유지하기로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23개월분은 고용주가, 나머지 9개월분은 정부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률제정위원회 위원장은 퇴직금은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대신 고용주의 부담도 줄이게 됐다며 노사 양측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제정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실업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장기관의 노동보험 가입자 중 해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수당 지급, 직업훈련 실시, 채용정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해당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은 10월 6일에서 8일까지 총파업을 하며 자카르타, 땅그랑, 세랑, 찔레곤을 포함한 150개의 지역구에서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14만 8천 헥타르는 쌀 경작농으로 62만 2천 헥타르는 옥수수와 카사바 등 다른 농작물 재배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중부 깔리만탄과 북부 수마트라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서부 파푸아, 동부 누사뜬가라, 남부 수마트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작지의 도로 연결, 인프라를 지원해 현대식 대형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하려는 경작지는 전체 77만 헥타르 규모로 이는 싱가포르 국토 면적의 10배가 넘는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매년 많은 양의 쌀과 밀을 수입하고 있어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식량 위기 가능성이 대두되자 대규모 경작지 조성 사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경작지 개발 부지에 일반 토양보다 탄소 저장량이 10배 이상 높은 이탄지가 포함되어 있다며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원형 보존을 주장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탄지를 버려두는 것보다 벼를 심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정부가 외국인 의사의 입국 규제 완화와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의료계와 의대생 단체가 정부의 외국인 의사 입국 규제 완화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외의사협회 지부장은 해외 의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의대생이 국내로 귀국해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국민에 대한 배려는 없는데 외국인 의사의 의료 행위 규정은 완화하다니 절대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의대를 졸업한 인도네시아인 의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행위를 행하기 위해서 귀국 후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일반 의사로 1년간, 전문의로서 2년간 연수를 받아야 하며 수료 요건은 각 대학 학칙과 전공에 따라 조건과 절차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외의사협회 지부장은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국 의대생들이 귀국하기를 주저한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에 해외 대학에서 공부한 자국 의대생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류 제조 기업 국동은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동은 인도네시아 바땅과 스마랑 공장에 각각 5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늘어날 공급 요청을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각 지역의 공장 증축 및 설비 투자, 인력 확보를 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국동이 이번에 신규 증설하는 바땅 공장은 40개 생산 라인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장으로 오는 11월 말 완공될 경우 총 생산량이 30%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스마랑 공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노후된 기계 설비를 최신 자동화 기계 설비로 교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국동 관계자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주요 바이어들의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진행하게 됐다며 중부자바 지역에 바땅과 스마랑의 메인 생산 기지를 구축해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IBK 기업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자본금을 1조 루피아로 늘렸으며 이는 현지 자본금 기준 충족을 위한 조치이자 영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은행의 자본금 기준을 강화하였고 강화된 기준에 의해 올해까지 2조 루피아, 오는 2022년까지 3조 루피아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출자로 기업은행의 자본금은 2조 루피아를 넘어섰습니다. 기업은행은 작년에 현지 은행인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 은행을 인수하고 두 은행을 합병해 IBK 인도네시아 은행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이 해외에서 성사시킨 인수합병의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IBK 인도네시아 은행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8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작년에도 182억 원의 순손실을 낸 바 있습니다. 야심차게 해외 법인을 탄생시켰지만 출발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경기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실적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법인은 합병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시간이 지나고 인도네시아 경기가 회복되면 흑자 전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